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의 전상훈입니다. 얼마 전에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하는데 최적화된 플로우 앱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대중성 있는 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견 교환은 카카오톡, 파일 공유는 클라우드나 메일, 일정 공유는 구글, 이런 식으로 업무 활용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연히 복잡하고 일관성이 떨어져 여러 면에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전 플로우 앱 소개 영상에 이어 좀 더 다양하고 파워풀한 기능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카카오톡의 채팅방에 해당되는 플로우의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하고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업무 할 일 일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협업하는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업무가 시작되면 업무 성격에 따라 한두 개의 프로젝트 생성만으로 모든 업무 커버가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여러 프로젝트에 소속이 되어 일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개인 고객 또는 고객사마다 프로젝트를 개별로 생성해서 디자인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의견 조율을 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에 몇백 개의 프로젝트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소속된 경우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전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은 좀 더 다양하고 파워풀한 기능까지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프로젝트마다 우측 하단에 별표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즐겨찾기 프로젝트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리더 업무 공유방, 이것을 즐겨찾기로 할 경우 이곳을 터치하면 지금과 같이 즐겨찾기로 맨 위에 우선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아래에 마케팅, 디자인, 엔지니어링 총 3개의 보관함이 확인이 되는데요. 보관함이라고 하는 것은 PC에서의 폴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3개의 보관함 말고 직접 보관함을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관함 만들기,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스마트 리더로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만들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다시 이 부분을 터치하면 방금 만든 스마트 리더라는 보관함이 확인이 되고요. 해당 보관함의 프로젝트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플로우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방금 만든 보관함에 할당하기 위해서는요. 해당 프로젝트를 길게 터치합니다. 첫 번째 보관함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플로우 테스트 프로젝트가 스마트 리더 보관함에 할당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터치해서 하나의 보관함이 아닌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러 개의 보관함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설정창은 프로젝트를 보관함에 연결하는 기능 말고 보관함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보관함의 경우 이 부분을 터치해서 삭제할 수도 있겠고요. 수정 부분을 터치해서 보관함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삭제를 한번 해보겠고요. 확인을 눌러서 해당 보관함을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하니까 기존 설정이 사라졌는데요. 다시 2개의 보관함에 연결한 상태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보관함이 할당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스마트 리더라는 보관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할당된 플로우 테스트 프로젝트가 확인이 되고요. 빠져나가고 이번에는 디자인이라는 보관함을 볼 텐데 2군데 할당을 했는데요. 마찬가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링 보관함은 할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더 이상 프로젝트 참여가 필요 없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면 좀 더 프로젝트 관리가 용이한데요. 그럴 경우 해당 프로젝트 위에 손가락으로 길게 터치해서 프로젝트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프로젝트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옴으로써 내 리스트에서만 안 보이는 형태인데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제거하게 되면 더 이상 해당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한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이 프로젝트 숨기기 기능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길게 터치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숨기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리스트에서는 삭제가 되지만 이 부분을 터치하고 숨김이라는 항목을 들어가게 되면은 숨겨진 프로젝트가 지금과 같이 확인이 됩니다. 이곳에서 얼마든지 해당 프로젝트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을 길게 터치해서 프로젝트 숨기기 취소를 선택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의 프로젝트 리스트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특정 프로젝트 위를 손가락으로 길게 터치하면 해당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팝업으로 뜨는데요. 이 중에서 알림 리스트 설정, 푸시 설정 두 가지 항목은 알림과 관련된 설정인데요. 먼저 푸시 설정 항목을 보겠습니다. 푸시 알림은 진동이나 알림음으로 알림이 왔음을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해당 기능을 지금과 같이 터치해서 끌 수도 있겠고요. 켠 상태에서 글 알림과 댓글 알림을 구분해서 알림 수심도 가능합니다. 글 알림 중에서도 해당 부분을 터치하면 모두 받기, 나를 언급한 글 알림 아예 받지 않기와 같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요. 댓글 알림도 마찬가지 다양한 형태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알림 리스트 설정 항목을 보겠습니다. 나와 관련된 알림만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글이나 댓글에 대한 알림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한데요. 실제 어떤 식으로 관련된 설정이 적용되는가를 보겠습니다. 플로우 테스트라는 프로젝트에 4개의 미확인 알림이 있다는 것을 배지 형태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해당 알림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을 지금과 같이 터치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본 알림 리스트 설정 항목은 지금의 알림 창에서 해당 알림이 확인이 되는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알림 리스트 설정 기준에 의해 지금의 알림 창에 알림 리스트가 추가되고 화면 하단에 배지 형태의 빨간색 숫자로 새로운 알림이 왔음을 알려주는데요. 해당 알림에 푸시 알림까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진동이나 알림음으로도 알림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플로우 초기 화면인데요. 하단에 보면은 업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업무 항목은 전체 프로젝트의 내용 중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현재는 전체 업무가 보여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터치해서 내가 담당자로 할당된 업무, 내가 요청한 업무 이렇게 구분도 가능한데요. 내 업무를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담당자로 할당된 업무만 지금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 필터 항목을 선택하면 좀 더 세세한 검색이 가능한데요. 정렬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요건에 맞는 내용을 검색할 것인가를 선택한 후에 필터 적용을 터치하면 검색 설정에 맞는 내용만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젝트 관리와 같이 전체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기능을 보기 위해서 플로우 테스트 프로젝트에 들어가겠고요. 이곳을 터치해서 글 하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제목 적고 내용을 적은 후에 올리기 버튼을 터치해서 해당 글을 업로드할 수가 있는데요. 올리기 전에 이 부분을 터치해서 전체 공개로 올릴지 아니면 관리자만 공개하는 것으로 올릴지를 선택해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관리자 공개를 선택하고 완료를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올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특정 게시물이 전체 공개인지 관리자만 공개된 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 부분을 보면은 열쇠 모양이 있으면 관리자만 공개된 글이고요. 이 부분과 같이 지구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면 전체 공개로 올려진 글입니다. 그럼 누가 관리자고 누가 일반 멤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확인을 위해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참여자 이 항목을 터치하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전상훈 사용자만 관리자고 나머지 2명은 일반 멤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서 관리자로 지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과 같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김영범 사용자도 앞서 올린 관리자 공개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만든 사용자만 기본적인 관리자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게시물마다 우측 상단을 보면 아래쪽 꺽쇠 모양의 아이콘이 지금과 같이 확인이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터치하면 해당 글을 다른 프로젝트에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 올리기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내가 속한 전체 프로젝트 리스트가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의 글을 예를 들어서 업무 공유방과 1:1 문의하기 이 두 군데에 올린다고 할 때 해당 부분을 터치하고 이 부분을 터치하면 지금과 같이 바로 올리기를 하면은 해당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터치하고 내용을 수정한 후에 올리기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서 글 작성을 선택하겠습니다. 글 작성 시 특정 단어 앞에 샵 기호를 넣으면 해당 단어를 태그 기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샵 기호를 입력하고 단어를 적게 되면 해당 단어가 태그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엔터를 눌러서 태그 입력을 완료하겠고요. 태그는 검색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상태에서 올리기를 하겠습니다. 업로드와 동시에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태그 항목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용자라도 글을 올릴 때 특정 단어에 태그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의 태그 항목에 해당 태그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태그의 본 목적인 검색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프로젝트 내에서 사전에 태그와 관련된 규칙을 정해놓고 모든 사용자가 정해놓은 규칙에 맞게 태그를 사용할 때 검색할 때 태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그로 검색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위에 있는 태그 중에 특정 태그를 지금과 같이 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태그 단어가 포함된 모든 게시물이 지금과 같이 검색이 됩니다. 상단에 페인트 분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프로젝트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뜨는데요. 현재 보라색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연두색을 선택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프로젝트 색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나갔을 때도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색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색을 주는 것은 기능과는 상관이 없고요. 색마다 의미를 부여한 후에 의미에 맞게 프로젝트 색을 설정함으로써 프로젝트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플로우앱 모바일 버전에서는 프로젝트 내에서만 해당 프로젝트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PC 버전에서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 일괄적인 색상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플로우 앱에 대한 다양한 기능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플로우 앱은 약간의 기능 제약만 감수하면 무료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앱 설치 경로를 달아두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